소나무 관리에 있어서 전지전정을 빼고는 크게 4가지 틀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거름, 두 번째는 풀약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충약입니다. 네 번째가 이제 예초기.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나무시장의 양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대표님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예전에 소나무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3월 달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충약, 벌레를 잡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개별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체적으로 그냥 영상 하나로 이제 소나무 관리를 1년 동안 어떤 사이클을 돌려야 되는지 그 설명한 영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은 그 전체적인 1년 동안 어떤 관리가 있고 어떤 사이클을 돌려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오늘 영상에는 전지전정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소나무 전지전정. 왜냐면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소나무 전지전정을 1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미 올렸기 때문에 전지전정에 관한 사이클은 이제 그 영상을 미리 보고 오시고, 제가 카드를 올려둘 테니까 보고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지전정 이외에 대한 내용을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나무 관리에 있어서 이제 전지전정을 빼고는 크게 4가지 틀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거름, 추비죠. 이제 비료를, 거름을 언제 줘야 되는지, 또 왜 줘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풀약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충약입니다. 같은 약인데 소나무 밑에서 자라는 양분을 뺏어 먹는 그 풀들을 잡는 약과 이제 소나무를 직접적으로 가해야 하는 충을 잡는 약, 이 두 가지를 또 설명을 드릴 거고, 또 네 번째가 이제 예초기, 언제 예초기를 돌려야 하고 왜 약이 아닌 물리적으로 예초기를 돌려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 오늘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으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거름, 추비를 언제 줘야 되는지 좀 대표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보통 이제 거름은 우리가 이제 어차피 돈을 벌고자 해서 조경수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단기간에 빨리 키워서 작품성을 만들어서 그 나무를 팔아야 경제적인 부분에 도움도 되고, 그래서 이제 나무를 좀 더 건강 상태가 유지될 수 있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장 먼저는 이제 원래 나무 심기 전에 땅에다가 이제 많은 거름을 해서 준비하는 게 중요한데, 네. 그게 이제 기본이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나무가 심어지고 활착 돼가지고 탄력 받았는데 나무가 더 큰다. 그럼 이제 그때 추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보통 이제 3월 달에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 그 다음에 10월 달, 이렇게 한 3번을 해. 네. 왜냐면 3월 달에는 봄에 이제 세근들이 많이 뻗었잖아. 그래서 외원이 올라가면서 거름을 이제 빨아 당긴다고. 딱 처음 빨아당기는 시즌이네요. 그때 이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은 왜 하냐면, 이제 나 같은 경우도 소나무도 걸리면 다른 나무들도 마찬가지로 5월 달에 이제 뿌리면은 장마 때 비가 오잖아. 네. 그러면 그게 이제 희석돼가지고 땅으로 침투를 한다고. 장마를 노리고 5월달에 한번 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소나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화랩수 같은 경우 거의 장마 때 많이 크거든. 이거는 또 이 추비에 대한 부분은 소나무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나무의 생장, 다른 수종들까지. 왜냐면 외원이 높고 가장 활발하게 신진대사가 일어나는 시기가 장마 때거든. 막 30도 넘어가지고 막 하루에도 이 뿌리에서 기공을 통해서 뱉는 그 수분 양이 장난이 아니야. 많아. 진짜 황금기 그때 가장 그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나무가 가장 빨리 크는, 많이 이제 전수가 붙는 그런 시기인데, 장마 시작하기 딱 전에 미리 뿌려놓지. 이제 5월달 정도에, 5월이나 이제 5월 말 때 딱 하면 거의 우리나라 일격으로 보면 6월경에 이제 장마가 시작된다든가 6월 중순, 막 늦은 6월 말까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때를 노리는 거지, 이제. 그쵸. 그리고 이제 겨울에 이제 10월 달에 뿌려놓으면, 겨울에 이제 외원이 이제 낮기 때문에 이파리들은 성장이 서서히 하지만 소나무 같은 상록이기 때문에 성장이 멎지진 않아. 외부로 노출된 그런 가지나 그런 부분, 낙엽수 같은 경우는 이제 올수덥이잖아. 겉으로 그렇죠. 보기에는 이파리는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실은 뭐냐면 땅속은 영상이기 때문에 계속 신진대사 일어나. 네. 빨아당겨서 비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봄에 햇빛이 딱 비치면, 그럼 이제 빨아당긴 놈을 이제 위로 이제 뿜는 시기지, 나무가. 그래서 이제 10월 달. 저장할 수 있게, 비축할 수 있게 또 한번 주는 거예요. 1년에 보통 이제 거름을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3번을 해. 3월달, 5월달, 10월달. 아,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거름을 뿌리는 것보다는 이제 장마 때 같은 경우 상관이 없어. 이렇게 겉에다 뿌려도 네. 어차피 그때는 풀이 많이 난다해도 풀은 이제 다시 비면 되는 건데 이제 제대로 하려면 실은 삽으로 파고 거기에다가 조경용 고용질 비료 네. 이제 압축시킨 거 그런 거나 이제 뭐 말뚝거름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땅 속에다 하는 게 차라리 낫지. 그러니까 비에다 씻겨 내려가지 않게 땅에다 하는 게 베스트다. 그리고 왜냐면 위에다 표층에다 뿌리면 풀만 많이 나고 비 오면 또 유실되고 근데 이제 삽으로 파고 나무 호스를 이제 수직으로 딱 내려가지고 그 부분에다 하면 거의 이제 이파리 끝순까지는 세근이 뻗어 있다고. 네. 나무에 대해서 모르고 목대 옆에다 주는데 실은 목대 옆에는 세근이 별로 없잖아. 다 굵은 뿌리고. 그렇죠. 이제 그런 농가들이 많더라고. 실제적으로 성장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세근이 가장 많이 뻗어 있는 데는 가지 끝순, 가지 뻗은 만큼 세근도 그만큼 뻗어 있거든. 가지 끝에, 가장 멀리 있는 가지 끝에 그 수직으로 내린 그 부분에다가 파고 주면은 가장 효과가 빠르지. 이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거는 또 영상으로 직접 보여드려야 되니까 10월달에 저희가 추비를 할 때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걸음은 그렇게 이제 추비는 1년에 3번 정도. 자, 그러면 추비, 이 걸음을 주는 시기는 이제 3월달에 한 번, 그리고 5월달에 한 번, 그리고 10월달에 한 번. 봄이 와서 소나무가 막 크려고 할 때 한 번 이제 영양분을 주고 추비로. 그 다음에 이제 장마가 오기 전에 5월달에 이제 또 공략을 해서 최고 효과를 내기 위해서 5월달에 한 번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을 나기 전에 10월달에 한 번 준다. 이렇게 3월, 5월, 10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으로는 풀약. 1년에 이제 풀약은 보통 2번 내지 3번을 내. 네. 이제 2월 중순에서 말에 이제 씨가 발아해가지고 촉이 터가지고 풀 형태가 갖춰지잖아. 네. 그때 이제 전체적으로 쫙 풀 한번 때리면 풀약을 뭐 하면 걔들이 싹 사멸하잖아. 일단 약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밀도도 별로 없으니까 그때 쫙 죽여놓으면 나중에 막 여름같이 다 쩔었어. 그때는 풀약 해도 다 죽지도 않고 이파리 일부 못하고 막 말 때도 있는데 이제 봄에 싹 죽었다는 애들이 새로 이제 씨앗이 촉이 트고 그놈이 이제 발아해갖고 이제 크려고 할 때 그때 쫙 한번 하면 효과가 오래 가지. 한 달이나 2달 정도. 약할 때 공략해라. 그래 놓고 이제 4월 말 5월 달에 또 한 번 하는 거야 이제. 네.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5월 말에 지나면 이제 워낙 비도 잦고 외온도 높고 하니까 그때는 이제 풀약으로 못 잡아. 너무 이제 세력이 왕성해지네. 그러니까 그때는 중간은 이따 얘기하겠지만 H기로 이제 거의 뭐 한 달 만에 뭐 자른 지 한 일주일 만에 한 2, 3cm 그냥 커버려. 나무보다 더 잘 자라버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기계적인 힘을 네. 빌리는 거고. 그래서 예초기를 한다. 네. 그리고 이제 정 거시가면 이제 가을에 한 번 더 해주긴 해. 왜냐면 H기 딱 하고 한 2, 3일 있다가 이제 그때 풀약을 한번 딱 하면 이제 그걸로 그 한 해에는 끝나. H기 끝나는 작업을. 그래서 보통 이제 풀약은 2번 내지 3번을 한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 할 때가 2월 이제 중순에서 2월 말 그 사이에 네. 이제 풀이 씨가 초기 텄을 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딱 3일 했다가 또 다시 한번 올라온 타임이 4월달이라고. 그때 이제 또 한 번 딱 하고 나면 5월달 넘어서면 예온도 높고 이제 풀이 워낙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네. 그때는 이제 풀약으로는 잡기가 힘들지. 그러면 2월 말쯤에 한 번, 또 4월 초나 중순쯤에 한 번. 그리고 이제 지금 하고 보시면 가을에, 가을에 또 한 번. 9월달경에 이제 9월에. 농원이 좀 깔끔하고 이제 농원 관리가 용이하게 이제 하려면은 그때 이제 한 번 더 해줄 수도 있고 네. 거의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안 해주지. 왜냐면 11월 달에 이제 첫설이 내리고 하면 다시 알아서 죽으니까. 알아서 또 다 사멸하니까. 여기까지. 그럼 세 번째로 이제 원래는 충약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흐름상 예초기를 풀약과 같이 묶어서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희 세 번째로 이제 예초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와 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측이는 그래도 풀약을 안 했을 때는 봄부터 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풀약으로 우리 농원 관리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5월달에 4월달에 이제 풀약 한번 먹게 5월달까지 간다고. 그러면 5월달에 아까 말한 것 같이 외원이 워낙 풀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5월달부터 풀약으로 안 돼. 이제 간간히 또 비가 오기 때문에
한 다음에 하루 2, 3일 정도는 비가 안 오고 뭐 2, 3일 정도 더 지속해야 풀약 효과가 제대로 나는데 그런 이제 미리 날씨를 보고 맞추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힘들기 때문에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예초기 작업으로 이제 농원 관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어느 정도 이제 너무 작을 때는 예초기 효과가 없잖아. 그래서 그쵸. 이제 어느 정도 뭐 4, 50cm 자랄 때까지 낮추고 일단 그때 또 바쁜 철이고 그쵸. 그래서 이제 다른 일을 하다가 정 어느 정도 이제 자랐다. 그러면 이제 그때 한번 이제 예초기를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거의가 그때가 장마 때야. 그래서 이제 그때는 풀약을 해도 효과가 없어. 이제 장마 때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한번 예초기 하고 뭐 일주일만 지나도 또 커. 그래서 이제 그럼 장마 전에 한 번 하고 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거의 이제 그렇게 와야지. 장마 전에 한 번 하고 후에 한 번 하는데 진짜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장마가 53일 됐으니까 이제 그 특이한 경우고. 근데 또 올해는 어. 너무 안 와버렸잖아요. 그렇지 올해는 뭐 한 3일 비 오고 네. 끝나버렸는데 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약간의 시기는 다를 수가 있어. 상황에 맞게 하는 거네요, 상황에 예측이는. 맞게 하는 거고 네. 내 농원에 맞게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음. 딱 어느 시기다 그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고 뭐 9월달에 또 한 번 예측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굳이 안 해도 뭐 11월달에 첫소리 내리고 뭐 자연 사멸 되니까 그렇죠. 나무에 이제 큰 피해가 없고 나무 뭐 이제 넝쿨풀 같은 것들이 이제 나무 가지를 당긴다든가 말아갖고 당겨서 이제 수행이 되린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만 없으면 그냥 굳이 돈 들어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지. 그 예초기는 좀 필수적인 건 아닌데 이제 아니 어떻게 보면 필수긴 한데 굳이 장마 여름 때 네. 이제 풀이 워낙 잘 자라기 때문에 그때 필수적으로 이제 한두 번은 잘라주지. 장마 전에 또 장마 이후에 한번 잘라주는 건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데 그 이 뭐 봄에 한번 자르거나 가을에 한번 자르는 거는 그냥 농원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된다. 그리고 4월달에 예초기는 사실 풀약을 제대로 하면은 안 할 수 있는 거거든. 그지. 근데 만약에 내가 풀약을 제대로 못하면 이제 예초기를 힘들게 해야 되는 거야. 그지. 아. 그렇게 하면 이제 예측이 횟수가 더 늘어나는 더 거고. 힘들. 예초기가 훨씬 힘드니까 풀약 하는 것보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농원 관리 하다 보니까 네. 거의 1년에 풀약 2번, 예측이 2번은 기본으로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야 이제 농원이 관리가 되고. 저희 데이터상은 음. 그게 가장 좋다. 누가 나무 보러 왔을 때 그럼 농원이 좀 깔끔한 맞아. 맛이 예, 예. 있어야지. 그쵸. 농원이 막 여기저기 막 관리도 안 되고 풀로 쩔어 있으면 그건 농원이 아니잖아. 그래서 좀 보여주기가 그런 농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충약. 사실 이 충약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저희가 찍어놓은 컨텐츠들이 몇 개 있으니까 영상 이후에도 이제 더 추가로 저희 충약에 대한 컨텐츠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충약을 언제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대표님께서 설명해 근데 주시죠. 충약은 이제 1년에 보통 2번, 근데 네. 많으면 3번은 하는데 네. 우리 같은 경우 거의 2번 한다고 봐야지. 나무가 이제 증상이 피해 증상이 나타나는 거 봐서 네. 한 번 더 할 때도 있는데 보통 이제 2월 말에서 3월 초에 한 번 알에서 깨어나가지고 이제 알, 애벌레, 번데기, 성충되는 그런 과정에 알에서 이제 깨어나고 동면에서 깨어나고 이제 활동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에 봄에 이제 한 번 하는 거예요. 이것도 벌레가 가장 약할 때 한번 공략해 주는 거네요. 풀약이 프리제일 약할 때 공략한 것처럼 그러지. 벌레가 가장 약할 때 공략을 깨어나가지고 이제 성충 돼버려 놀러가면 또 이제 다시 번식을 하다 보면 그쵸. 힘들지. 그때는 이제 힘드네요. 그건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한 번 하고 2월달에 3월달 2번 할 때는 그다음에 이제 10월달 음력으로 이제 쳐서 지나가지고 찬바람이 나면 충들이 동면하려고 네. 다시 기어 들어와. 그쵸. 뭐 그래서 나무 안으로 동면하는 애들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먼저 번에 농약 우리가 동영상 찍을 때 말한 것 같이 이제 봄에는 주로 이제 가지 쪽에 이제 비중을 두고 약을 하고 가을에는 이제 목대 쪽 동면을 하기 때문에 목실 쪽에 이제 들어와서 알을 낳고 동면을 하기 때문에 2번 하는 걸로 기본인데 여름에 이제 보통 이제 솔리옥파리, 솔라방 이제 그런 것들이 천공성이고 올라가는 상순들 그런 것들을 가해를 해. 그래서 이제 여름에 가지들이 벌레 타가지고 꺾어지고 이제 중간중간 죽는 놈들이 눈에 보여.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횟수가 적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 근데 이제 상품 가치가 배를 정도까지 저 외부에서 보기에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이제 여름에
이제 축약을 한번 더 하는 거지. 솔직히 여름에 이제 진딧물 응애폐는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 워낙 이제 신진대사가 좋고 활동량이 좋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진딧물 응애는 뭐 특히 백일홍이나 이제 워낙 진딧물이 많이 타는 그런 품목이 아닌 소나무는 여름에 건너뛰어도 된다. 그러니까 충약은 딱 이제 벌레가 태동할 때 이제 충들이 막 일어날 때 한번 해주고 이제 또 잠들러 갈 때 한번 해주는데 이 중간 사이에서는 이제 벌레들이 성충이 돼가지고 너무 과격이 심하다 할 때는 이제 6월달에 이제 한번 6월달에 한번 약을 해주는 거네요. 이제 추가적인 피해 진짜로 만약에 찍는다던가 뭐 벌레들이 그럴 때는 이제 수간 주사를 하는 거네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농원 관리가 나무 이제 상태에 따라서 뭐 얼마든지 더 할 수도 있고 이제 언제 심었냐 언제 갖다 심었냐 그런 거에 따라서는 이제 또 달라지지. 수간 근데 이제, 주사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농원 관리하고 있는 그 상태로는 거의 나무가 활짝되면 수간 주사는 할 필요가 없지. 아 그러면 어. 다 옮겨 심었을 때 좀 살리기 그게 위해서 이제, 수간 주사를 하는 거지. 막 그냥 어디 몇 곳 찍었다고 이렇게 수간 아니야, 주사를 그런 하기에는 거는 조금 이제 그렇죠. 2차적인 그런 약으로도 충분히 잡을 수가 네네네. 있는 부분이고 아, 뭐 수액을 준다든가 아니면 이제 영양제를 준다든가는 그런 부분들은 옮겨 심은 나무 활착하는데 옆에서 이제 부수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지금 농원 관리에서는 수간 주사 그런 부분은 안 들어간다. 아 오케이.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오늘 이렇게 또 저희가 1년 동안 소나무를 관리를 할 때 몇 월 달에 뭘 해야 되고 이런 사이클을 설명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그러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런 소나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경수들 이런 관리하는 법이나 조경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받아보시려면 저희 채널 구독까지 눌러주세요. 네, 그럼 오늘도 나무시장의 양태와 저희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